안녕하세요 여러분, 딥스킬 강양석입니다. 딥스킬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이 어떻게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은 회사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졌을 때 우리는 왜 논리 기반의 대회를 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급 생각은 의사결정인데,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생각과 논증적인 생각은 매우 핵심적인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논리를 구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인공지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 사고를 잘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좋은 선생님입니다. 깊고 복잡한 생각을 연마할 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두루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선생님을 주변에서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딥스킬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좋은 생각과 더 명쾌한 의사결정과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지 여기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AI 대화형 비즈니스 논술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과연 어떻게 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논증의 요소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번 대회에서 저희의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그 논증 요소를 하나하나 잘 다루는지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인공지능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인간이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간은 변증의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증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텐데요. 나의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으며 그 두 생각을 융합시키면서 새로운 의사결정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멘토십,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의 컨설테이션, 누군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렵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변증적 사고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뚜렷한 사람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확신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자신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어떠한 행동의 기초로 삼기 시작하죠. 이걸 어렵게 표현하면 나의 논증과 상대방의 논증을 변증시켜서 고급 의사결정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논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좋은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어떠한 논증 요소들을 다뤄야 될까요? 크게 두 분류입니다. 나의 논증을 명확하게 하는 단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논증과 부딪혀서 살아남는 단계,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이러한 이해 안에서 첫 번째, 나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7가지 논증 요소를 사용하고요. 다른 사람의 논증 요소와 격돌하는 과정에서 8번째 논증 요소를 만나게 됩니다. 다소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7 플러스 1, 즉 8개의 논증 요소를 모두 잘 구사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복합적인 사고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그 7가지 논증 요소, 그리고 마지막 상대방의 논증을 만나는 8번째 논증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나만의 좋은 주장의 구조를 갖추는 7가지 논증 요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입장입니다. 입장은 모든 논증의 첫 번째 요소죠. 즉, 어떠한 입장을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이지 어떠한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수 과학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된 글 안에서 누구의 입장으로 주장을 할 것인지를 반드시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주장하는 글 안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아마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보면 두 번째 논증 요소인 상황인식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술하게 될 겁니다. 즉,
입장이 상황 인식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A라는 상황 인식이 나오게 되어 있고 B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B라는 상황 인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기술한 입장의 특성과 여러분이 기술한 상황의 특성은 서로 어울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논증적 채점 요소가 될 겁니다. 그것은 논설문의 본격적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비록 이번 대회에서는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정해서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을 섬세하게 정의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 여러분이 어떤 입장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식을 강조해서 인지했는지는 여러분만의 문제의식을 만드는데 좋은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논증 요소를 잘 반영한 여러분의 문제의식을 명확히 기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논증 요소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주장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의식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주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주장은 여러분의 문제의식과 서로 잘 어울려서 답변의 형태로 나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의 주장이 설득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설득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근거, 증거, 전제와 같은 요소들이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논리적 근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작은 주장 같은 것입니다. 즉, 큰 주장을 작은 주장으로 지지하는 관계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본격적인 설득을 위해서 이 논리적인 근거들을 적절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논거보다도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형태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꼭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득은 상대방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내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3개의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나는 2개의 논리적 근거만 제시했다면 이것은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면 받아들이지 않죠. 그것을 이번 대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논리적 근거가 여러분의 주장을 잘 지지했다면 설득을 위한 과정이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객관적 증거가 등장할 차례죠. 논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는 얼핏 보면 여러분의 주장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은 거의 대부분 주관적이죠.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상황인식,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의식, 여러분의 주장, 그리고 여러분의 논리적 근거,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즉,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생각의 전개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관성은 어떤 객관성과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객관적 증거가 논리적 근거와 만나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논리적 근거가 풍성한 만큼 여러분의 객관적 증거도 풍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용 또는 분석한 자료 또는 통계치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의 글을 주관성을 펼치는 것 못지않게 객관적인 사실로 무장하는 게 그 균형을 맞추는데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선 논증 요소들이 균형을 갖췄다면 모든 논설문이, 모든 논증이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증 요소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의사결정의 전제 조건 또는 기본 의사결정 원리와 같은 겁니다. 즉, 내가 명시적으로 이러한 전제 또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상대방이 느꼈을 때
그 전제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논증 구조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 전제는 앞서 설명드린 이 모든 논증 요소들을 한 번에 떠받치는 거대한 인프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훨씬 더 단단한 지반 공사를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의 역할이죠. 전제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장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잘 밝히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논증 요소 전체를 지지하는 매우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제일 중요한데 제일 안 보이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전제를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훈련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러분의 전제를 집중 공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의 인공지능 역시 당연히 그러한 역할에 잘 훈련되어 있고요. 설사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제시한 논증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시하지 않은 전제를 한 번만 공격해서 여러분이 설복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논설문은 한 번에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장이 조금 더 급진적일수록 전제부터 상대방과 타협하고 논설문을 작성하는 세련됨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7가지 논증 요소가 바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논증 요소를 잘 갖추게 하기 위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주장을 전개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드시 타협의 산물로 해서 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으로 승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8번째 논증 요소, 반론이라는 것이 등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반론이라는 것은 설사 여러분의 논증적 사고가 단단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 버텨내고 그 생각까지 수용하고 그 생각까지 튕겨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 내에서 단단하다 하더라도 수많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무조건 방어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방어할 건 방어하고 튕겨낼 건 튕겨내는 지적 유연성을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똑똑하고 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자가 되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기계는 똑똑한 사람만의 것입니다. 똑똑한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이해하고 어떻게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그 개념들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타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의 자양분으로 삼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결과치를 받아내는 그런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부디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